이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는 거, 직장을 옮기는 거,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고, 누구나 고민을 많이 하고, 누구나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공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과연 내가 저 회사를 옮겼는데 이 회사보다 나을 것이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내가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 동료애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성장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그냥 내가 일하기 좋은 환경인 경우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원하는 가치는 다르죠. 근데 예전에 한번, 이거는 뭐라 그럴까, 헤드헌터 쪽 서비스 하는 사람이 이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썼던 건데, 예전에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 과연 새로운 회사를 가서 내가 행복할까? 지금 회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허나 새로운 회사에 옮겨서 더 나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 사람은 그래야만 돈을 버니까 그런 거겠지만, 저도 일반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뭐 회사의 동료애라는 것도 사실은 회사를 떠났을 때 유지되는 경우는 없어요. 뭐 없는 게 아니라 드물어요. 적어요. 그냥 같은 회사에서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친구가 되는 거지, 그 다른 일을 서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점점 안 보다가 이제 그 사람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이직을 적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직하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주저함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저는 언제나 제가 어느 회사에 있는 동안 내 몸 값어치의 일을 하고, 그만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지속되게 해놓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직원을 용병이라고 봐요. 제가 직원으로 일할 때. 그래서 회사가 가족 같은 회사는 예전에 가축 같은 회사라고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런 식의 개념이 좋아요. 일단 일을 확실히 끝내는 거, 그리고 그게 모든 거에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될 경우에 그 외에 격가지와 잡다한 것들을 신경을 쓰는 거지, 그리고 일을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돈독한 팀워크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근데 저도 이직을 할 때마다 걱정은 많이 해요. 과연 이게 올바른 길일까.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 제가 믿는 친구들한테는 많이 고민을 해요. 믿는 친구라는 게 이제 제가 틀렸을 때 언제나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제 말을 듣고 그냥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안 좋아하고, 제 말을 듣고 나서도 이제 이게 맞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거기에 동조해 줬을 때 내가 왕창 망하면 자기가 욕먹을까봐 은근슬쩍 양쪽 다리 걸치는 사람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저를 까는 친구들이. 그래서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 덕분에 결정을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직을 내릴 때마다 객관적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이직을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수치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수치화가 돼? 이렇게 하고 물으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2006년인가 7년도쯤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캡콤 밴쿠버 다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캡콤이 아니었죠. 다른 회사인데 넘어간 거고, 그때 이제 저녁에 나가서 이제 학사를 추가로 땄어요. 제가 컴공 학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학 학사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은 과목 중에 하나가 무슨 과학적인 사고하기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구라들을 걸러내는데도 도움이 됐고, 근데 특히 여기서 재밌었던 거 하나가 바로 이 결정표를 만드는 거예요. 수치화시키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직 결정표라고 얘기하면 되고, 다른 중요한 거는 다른 결정표가 되겠죠. 어떻게 수치화하냐? 그 책에서 나왔던 방법과는 제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는데 기본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회사에 몸을 담고 있어요. 렐릭이라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회사죠. 근데 페이스북에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어. 그리고 실제 페이스북에서 면접을 다 보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오퍼가 딱 왔을 때. 그러면은 이 엑셀 스프레드शी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엑셀 스프레드शी트에서 이렇게 되는 컬럼 하나 있죠. 거기에 이제 렐릭을 딱 두고, 제일 위에 제목을 렐릭,
오른쪽에 페이스북을 둬요. 그리고 제일 왼쪽 하나는 비워둔 거예요. 이 왼쪽 칸에는 이제 크리테리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 요소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다지 많이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고민할 부분 정도까지. 그럼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를 이렇게 하죠. 뭐 가장 중요한 거 돈, 금액을 얼마 받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어느 도시에 사는 게 중요하다면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떠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족을 뭐 중요시한다면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 도시에 있는 것과 다른 도시에 있는 것과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족을 보고 사는 것보다 약간 떨어져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두고, 뭐 네 번째는 이제 또 사람은 누구나 이제 명성? 아니 뭐 인기 있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심지어는 뭐 렐릭에서 게임을 만들어 봐야 아는 사람은 게임 쪽에 몇 명뿐이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 일을 한다면 모든 가족과 모든 친척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것도 쓰고, 뭐 똑같은 얘기로 내가 지금 여자를 많이 만나야 되는데 여자한테 인기가 있어 보이는 직종이 어디냐, 그런 것도 쓰기도 하고, 내가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냐, 야근을 얼마나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쫙 적는 거예요. 자기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 왼쪽에 쫙 있고, 그리고 이제 렐릭, 페이스북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아까 렐릭하고 페이스북 옆에 있던 거 이제 웨이트, 가중치를 쓰는 거예요. 가중치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가장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를 1로 둬요. 1. 그러니까 아까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돈이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배우는 거한테 거들 리도 없지만 예를 들면 친구한테 유명한 거, 브레이킹 밸류가 가장 안 중요한 거다. 그걸 1로 둬요. 그리고 그 1에서 시작한 다음에 과연 나한테 돈이라는 거는 이것보다 몇 배가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받는 게 한 2배가 중요하다 싶으면 거기에 숫자를 1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것 중에 뭐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개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는 이거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5배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럼 그걸 5로 두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냐? 한 2.5배? 그럼 2.5. 그럼 웨이트가 쫙 채워지죠. 그쵸? 그럼 웨이트가 5부터 1까지 쫙 있고, 저는 5 정도까지만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커지면 4 정도까지였나? 뭐 그러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걸 쫙 적어두고, 그럼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제 렐릭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점수를 매길 차례예요. 돈이라는 게 과연 페이스북하고 이제 렐릭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많냐? 페이스북이 뭐 스탁 옵션 이거 따지면은 이제 한 2배가 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렐릭에 1을 두고 페이스북에 2를 두고 2배니까. 아니면은 뭐 100점 단위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딱 봤는데 살기 좋은 것. 난 렐릭에 있으면은 밴쿠버에 다니니까 밴쿠버가 훨씬 좋고, 샌프란시스코는 그쪽 이제 실리콘밸리 쪽 황량하고 난 미국도 안 좋아하니까 이거는 렐릭에 한 3배나. 그러면 렐릭에 3을 두고 뭐 페이스북에 1을 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점수가 나와요. 이제 그 가중치 곱하기 렐릭의 점수. 그럼 여기 두고 그럼 렐릭 점수를 이제 곱하기 는으로 두고, 그 옆 칸에는 그 가중치 곱하기 페이스북 점수가 옆으로 둬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쫙 끌어올리면 모든 계산이 열마다 되잖아요. 그럼 그걸 쫙 끌어당기면은 이제 점수가 나와요. 개별 점수가. 그리고 마지막에 토탈을 매기면 토탈이 어느 쪽이 높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직을 결정할 때 보통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걸 모든 걸 계산했는데 렐릭이 뭐 총 더한 게 52점, 페이스북이 54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는 페이스북으로 갈지 만 갈지를 아직도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지금까지 머문 회사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페이스북은 장점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점 높은 거로 좀 불안한 거야. 그러면 과연 모든 걸 또 이제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과연 계산을 잘 했냐, 아니면 숫자도 이렇게 바꿔보고 가중치를 좀 바꿔도 보고 이건 2배인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해봐요. 이미 공식은 나왔기 때문에 가중치와 점수를 바꾸는 것만으로 최종 결과는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 해봤는데 여전히 큰 점수 차가 안 난다 그러면 정말 고민해야겠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보통은 잠깐만 말하기 전에 또 다른 반대 방향으로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회사에 그냥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불안함을 원래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회사에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좀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한쪽이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한쪽이 점수가 많이 나올 경우에, 그리고 이건 또 재밌는 게 본인이 머릿속으로 감정적으로 난 이 회사를 가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지금 있는 회사의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점수가 나왔을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숫자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바꿔보면서 어떻게든 이 점수를 내리려고 노력을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아무리 내리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이 가중치를 바꿔봤는데도 아예 거짓말, 그러니까 솔직하게 바꾸는 거죠. 내 범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가중치 하는 게. 바꿔도 한쪽 회사의 점수 과정이 높아. 그러면은 저는 그 회사를 무조건 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뭔가 잘못 판단을 했고 내가 뭐 회사를 떠나는 거에 공포심이라던가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쪽에 가중치를 잘못 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막 줄였는데도 한쪽이 높아. 그러면 그거는 제 감정이고 뭐를 떠나서 수치적으로 이미 그쪽에 제 마음이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저는 갔어요. 근데 이 점수가 정말 1, 2점 차이가 났던 적은 딱 한 번이 있어요. 1, 2점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봐야 양쪽으로 1, 2점 차이가 났는데 그때는 뭐 거의 주사위 굴리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계산 중에는 분명히 저런 것도 들어가야 돼요. 저는 언제나 들어갔던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사이드 프로젝트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회사고 저 회사에서. 근데 새로운 회사 옮겨가고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또 거기서 인정받으려면은 최소한 수속 기간 동안에는 또 제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계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결정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똑같다면은 그 순간에서는 저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빼고 나서 똑같다면은 그걸 반드시 놓보기는 바래요. 안 놓으면은 내가 그 새로운 회사 가서 바뀌면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거에 적응해가는 시간 자체가 계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회사에 머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결정을 이렇게 해요. 굉장히 많은 결정을. 뭐 인생의 결정을 그렇게 해요. 감정에 쉽게 휩쓸릴 수 있는 결정을 그래도 최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말하면 되게 이렇게 막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토론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결정할 때는 친구한테 그냥 그랬어요. 나는 가기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 내가 생각할 때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다 말해줘. 좋은 얘기는 하지 말고 나쁜 얘기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결정이 더 쉬웠고, 그래서 그런 결정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자기가 내린 결정을 까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양다리 걸치고 싶어서 까는 사람 말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걱정해서 깔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좀 만들어 두시고, 이직 결정표로 그나마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 회사에, 지금 있는 회사에 대한 감정이 너무 나쁘다면 그것도 계산 중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걸 수치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약간 로봇처럼 사는 방법인데 그런 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포프였고요. 이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는 비디오의 마지막 편이 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무슨 비디오가 나간다면 그거는 제가 중요한 일을 마치고 와서 그게 뭐 잘 됐든 안 됐든 그때부터 다시 만드는 비디오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며칠간 비디오 미리 만들어 놓느라 되게 바쁘게 떠들었고, 앞으로는 한동안 또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된다면 보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죠. 계속 나갈 거니까. 근데 저는 한 몇 달 쉬는 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좀 말을 버버버버 거리고 헐렐렐레 거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프였습니다.